누구도 지지 않고 이기는 법. 나폴레옹의 시종장은 황후인 조제핀과 종종 당구 게임을 겨뤘다고 한다. 시종장은 회고록을 통해 당시의 일을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당구를 꽤 잘 치지만 언제나 황후가 이기게끔 배려했습니다. 황후는 그때마다 무척 기뻐했습니다. 오랜 연륜에서 우러난 시종장의 현명함에 공감한다. 그에게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배울 수 있다. 고객, 연인, 배우자와 사소한 말다툼이나 논쟁을 벌일 것 같다면 주저없이 승리를 양보하라. 그리하면 누구도 지는 이 없이 이길 것이다. 논쟁이 아닌 배려가 필요하다. 증오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닌 사랑이다. 부처의 말이다. 마찬가지로 오해를 푸는 데에도 논쟁이 아닌 배려가 필요하다.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논쟁은 결코 오해를 푸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상대의 입장에 서서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려는 배려가 이루어질 때 잘못된 이해는 풀릴 수 있다. 흥분과 분노는 지혜로운 눈을 가린다. 어느 젊은 장교가 동료들과 격렬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지켜본 링컨이 따끔한 충고를 그에게 남겼다. 뜻을 품고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의지를 다진 사람은 사사로운 다툼과 논쟁을 하지 않는 법이네. 흥분과 분노로 자제심을 잃으면 예상하지 못한 결말을 가져올 수 있으니 명심하게. 자네 의견이 다른 이의 생각과 비등하게 타당하다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양보하는 것이 옳으며 설령 자네의 생각이 명백히 옳을지라도 사소한 일이라면 양보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네. 사나운 개와 싸우다 물리는 것보다 개를 피해가는 것이 낫지 않는가? 설사 개를 죽이더라도 몸에 난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말일세. 자기 생각을 과신하지 않는다. 시어도어 루스펠트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신이 내린 판단이나 생각이 75%만 맞더라도 매우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음을 고백한 바 있다. 루스벨트와 같이 거출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자기 확신이 이럴진데 평범한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높게 잡아 55% 정도만 맞다고 가정해도 우리는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이 대개 이보다 낮은 확률의 확신으로 자기 주장을 완강히 몰아붙이고 다른 이의 의견이 옳다, 그르다 단언한다는 뜻이다. 반발을 자초하는 행동. 누군가에게 당신 말은 틀렸어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생각에 동조할까? 당치도 않다. 상대방은 자존심에 직격탄을 맞았기에 어떻게든 반론에 나설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위대하고 현명한 학자의 이론을 들먹거리며 설득한다고 해도 이미 감정이 상한 상대는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은밀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 말이 왜 잘못되었는지 증명해 보이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더없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은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나한테 배워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고압적인 태도는 반발을 초래할 뿐이다. 상대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대립을 선택한다. 비록 당신은 선의로 가득 차 친절한 어투로 말할지라도 누군가의 믿음을 바꾸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며 조심스러운 일이다. 타인에게 꼭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면 그 방법은 교묘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설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무익한 논쟁을 막는 마법의 주문. 내가 아는 것은 단 하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해질 리는 없기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 라고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래도 이 방침은 매우 효과적인 듯하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바르게 정정하고 싶다면 설령 그것이 명백한 오류일지라도 직설적으로 꼬집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종종 틀리곤 하거든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함께 알아볼까요? 라고 말해보자. 이 표현은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함께 검토해보자 라는 말을 듣고 반감을 품는 사람이 있을까? 나에게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 대립에 휘말릴 일이 없다. 이것은 무익한 논쟁을 방지하고 상대방이 넓은 마음으로 공정하게 사고할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 결과 상대는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할 여유를 가진다. 지키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위협받는 자존심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며 질투와 시기, 의심, 공포, 자존심의 굴레에 갇혀 판단하기 쉽다. 사상과 종교부터 머리 모양이나 좋아하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좀처럼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진다면 컬럼비아 대학교의 역사학자 제임스 로빈슨의 교수의 말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때로 아무런 저항이나 감정의 동요 없이 생각을 바꾸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당신은 틀렸어 라는 지적을 받으면 붕괴하는 동시에 자신의 견해를 완강하게 고수한다. 경솔해 보일 정도로 쉽게 믿음을 형성하다가도 누군가 그 믿음을 의심하려 들면 그것에 광적일 정도로 집착한다. 이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라기보다 타인에게 위협받는 자존심이다. 우리는 자신이 진실이라고 선택한 것을 계속 믿고 싶어하며 그 신념이 의심받으면 그것을 붙들기 위해 온갖 구실을 생각해낸다. 그 결과 이제까지 믿어온 신념을 계속 지켜도 된다는 근거를 발견한다. 상냥한 배려가 마음을 연다. 한 번은 집안의 커튼과 장식을 새로 맞추기 위해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일을 의뢰한 적이 있다. 하지만 청구서를 받은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나왔기 때문이다. 며칠 후 친구 한 명이 집을 방문했고 새 커튼을 보았다. 내가 비용에 관해 말하자 그는 왠지 의기양양하고 떠들썩한 목소리로 너무 심하네. 분명히 바가지를 쓴 거야. 라고 평했다. 그 말이 맞았지만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적당하고 기분 좋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나도 사람인지라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었어. 생각처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라며 나의 판단력을 변호할 핑계를 댔다. 그리고 마침 다음 날 다른 친구가 집에 들렀는데 그는 커튼을 보자마자 찬사를 쏟아내며 자신도 여유가 되면 이처럼 멋진 커튼을 사고 싶다고 했다. 나의 반응은 어땠을까? 어제와는 전혀 달랐다. 사실은 너무 비싸게 주고 사서 정말이지 후회하고 있었어. 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우리는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개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상냥하게 배려해주는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고 실수를 시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그 불쾌한 사실을 무례하게 들이대면 오기를 부리고 만다. 조롱과 비난으로는 누구의 마음도 바꿀 수 없다. 남북 전쟁 당시 저명한 잡지 편집장이었던 호레일스 그리는
링컨이 세운 정책에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그릴리는 링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전략으로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다. 집요하게 논진을 펼치고 독서를 퍼붓고 링컨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링컨이 저격당하던 그날 밤에도 그랬다. 그렇다면 혹독한 비난과 조롱을 받은 링컨이 그릴리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동조했을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조롱과 비난으로는 절대 누구의 마음도 바꿀 수 없다. 독선과 독단을 멀리하라. 다방면에서 특출난 재능과 수완을 발휘하며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는 벤저민 플랭클린도 젊은 시절에는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거듭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를 불러 말했다. 자네가 너무 매섭게 주장을 말하니까 모두가 자네를 싫어하는 걸세. 자네는 분명 매우 똑똑하지만 그만큼 독선적이야.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등을 돌리고 자네 혼자 남을 걸세. 그럼 지금 알고 있는 것에서 더는 발전할 수도 없겠지. 프랭클린의 수많은 장점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진심 어린 충고를 현명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판단력과 포용력이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상대의 기분을 무시한 채 내 의견만 주장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독단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내가 이해하기로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인데 말이야 와 같은 말을 사용하려고 신경 썼다. 누군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을 할지라도 그것을 지적하고 우쭐해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다. 상대는 내 말을 흔쾌히 받아들여 주었다. 나는 말솜씨가 형편없었지만 이러한 습관 덕분에 약 반세기 동안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기존의 관습을 타파하려는 제안을 할 때도 많은 이들이 받아들여 주었다. 어리석은 자는 잘못을 감춘다.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을 일을 했다면 타인에게 잘못을 지적당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비판하라. 정직하고 겸허하게 반성하라. 다른 사람에게 질책당하고 궁지에 몰리는 것보다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훨씬 좋은 일이다. 자기 잘못을 숨기는 것은 우둔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어리석은 사람 대부분이 그와 같은 우를 범한다. 자기 잘못이 명백할 때도 발뺌을 한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모면할 수도 있는 시간은 잠시뿐이다.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정직함과 성실함이라는 장점을 전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르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한다. 당신의 주장이 틀렸다면 최대한 빨리, 솔직하게 인정하라. 실제로 우리는 옳을 때보다 틀릴 때가 훨씬 많다. 자기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는 것은 놀랄만한 성과, 그 이상을 불러온다. 자신에게 성공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단 한마디의 사려 깊은 말이 마음을 흔든다. 링컨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관계의 원칙을 이해했다. 한 방울의 꿀이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실한 친구임을 전해야 한다. 거기에 한 방울의 꿀이 담겨 있다. 불쾌한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사려 깊은 단 한마디의 말이 마음을 흔든다. 그것이 상대의 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강풍, 강풍과 햇빛, 이솝우화에 나오는 바람과 태양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모두 알 것이다. 바람과 태양은 누가 먼저 노인의 코트를 벗기는지 경쟁한다. 바람은 강풍을 일으켜 코트를 억지로 벗기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노인은 코트를 강하게 여민다. 그러나 태양이 따뜻하고 온화한 햇볕을 내리쬐자 노인은 그 온기에 자연스럽게 코트를 벗는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 인간관계의 원칙은 이솝이나 태어난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강압과 위협보다는 온화하고 우호적인 접근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먼저 네 라고 답할 수 있게 한다. 대화를 할 때 이견이 있는 주제부터 거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공감대가 형성된 화제로 대화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말에 동의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라. 당신과 상대방이 결국 같은 목적을 향해 가고 있으며 다만 반복적인 면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라. 대화 초반에 상대방이 긍정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고 아니요 라는 대답이 가급적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저명한 심리학자 해리 오버리스트는 대화 초반에 아니요 라는 부정적인 반응은 때론 넘어서기 힘든 장애를 만든다고 말했다. 상대는 처음에 아니요 라고 말한 것이 경솔했음을 대화 도중 깨닫더라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처음의 의견을 고수한다. 대화 상대가 네 라고 긍정하도록 이야기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듣는 이의 반감을 사는 것은 아무 이득이 없다. 뛰어난 연설가는 연설 초반부터 청중에게 네 라는 반응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청중의 심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요 라고 부정하는 상황은 단순한 의견 표명 그 이상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온몸의 근육과 기관, 신경이 긴장 상태로 돌입하면서 신체적으로도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온몸의 세포까지 한데 뭉쳐 상대방의 제안을 거부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반대로 네 라고 긍정할 때는 온몸의 세포가 수용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래서 네 라는 반응을 많이 끌어낼수록 상대가 나의 궁극적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는 매우 단순한 기술이지만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자존심을 세운다는 명목하에 상대방에게 반감과 적의를 유발하는 언행을 아무렇지 않게 표출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러나 상대를 화나게 한들 무슨 이득이 있을 것인가? 그런 방법으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판단도 없다.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